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것은 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43번째 시간이고요. 용접제도 첫 번째 시간 배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제도를 할 텐데요. 다른 교과서나 이런 거는 기계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배관 제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마찬가지인데요. 제도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이 제도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설령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잘하면은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기술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저희 때는 공업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때 조금씩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듣기만 해도 한 5개는 맞을 수 있어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할 거를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그냥 놔두고요. 그냥 문제 한 5에서 6문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으시거든요. 현업에 있으시면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60문제 중에 36개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우리 목표가 60개를 다 맞는 것이 아니라 한 40개 정도 이렇게 맞아서 합격할 수 있게,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이렇게 있는 내용은 조금 놔두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제도 한번 볼까요? 배관제도를 하는 이제 제가 배관제도를 처음 넣은 것은 이 제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접사가 되잖아요. 용접사가 되셨다고 하면 작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 용접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플랜트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당을 받으시면서 용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발라발라라고 하죠. 검사 업고 이런 데서 용접사나 배관사나 또 조공 이렇게 서히 일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데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용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장님이 나보다 어린 경우가 생겨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는 조금 마음에 좀 동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용접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요. 용접을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분량만 안 내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60이든 70이든 할 수 있어요. 저희 팀에도 60 넘고 70 다 되신 그런 용접사 형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게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돈 받는 것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이제 용접할 때 제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용접사들이 후배가 막 생기고요. 사장님들이 점점 젊어지면서, 나보다 젊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관리자나 사장님들이 나이하고 나이가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참 젊은 분들이 관리자가 된다거나 사장님이 되면 제가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용접사들이 대부분 돈을 잘 벌잖아요. 어쨌든 잘 버니까 나중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사장이 되든가 관리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바닥을 떠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 아니면은 다 그냥 나는 아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용접하겠다 하면 용접해도 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결정한 것은,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좀 마음이 넓거나 이렇게 배포가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경력직으로 공기업으로 옮겨서 그냥 안전하게 돈을 좀 덜 못 벌더라도 돈은 한참 못 벌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공기업에 지금 이직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어요. 저도 지금 점점 씀씀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점점 줄이고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안 하고요. 줄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줄여서 이렇게 안전하게 은퇴까지 하고 은퇴 이후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언젠간 그때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관을 아니, 제도를 몰라도 용접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용접사는 출근하면 반장님이든 직장님이든 뭐 대표님이든 누구든지 와서 어디서 어디까지 용접해 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재질이 뭐고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검사가 뭐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싶은 그 양을 용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꼭 알아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내가 관리자가 된다든지 관리자 된다면 그걸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시키려면 도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면을 보려면은 이 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알아야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야 뭐 사장님이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 배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창업을 하실 거면 여러분이 창업을 하신다면 배관도를 보고 돈이 얼마큼 들어갈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마구잡이로 대충 얼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제가 주변에도 많이 봤는데 아파트 한 채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잘못 수주 받으면요. 그래서 도면은 한씩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볼 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도면 용접하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용접과 관계 없지만 나는 그냥 60, 70 될 때까지 아니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용접만 하다 끝나겠다 그러면 몰라도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 용접사는 용접만 잘하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5문제 정도 맞추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이거 제도를 왜 알아야 되나 이 부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관이음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관이음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관도라고 하면 이제 관이 어떻게 이어가서 어떻게 연결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펌프에서 뭐 유체가 흘러나오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면은 그 안에 관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을 어떻게 이을 건가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좀 그렇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파이프죠. 이 파이프하고 이 파이프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네, 이거는 나사를 내서 이어라 이런 뜻이에요. 두 개를 나사를 내서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도관 같은 거 보면은 나사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 네. 압이 많이 안 걸리는 거 자연압 그러니까 그냥 압이 많이 걸리지 않는 거는 나사 내도 많이 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테프론 테이프 감아가지고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관을 나사를 내서 이어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관하고 이 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용접해서 이어 붙이라는 거예요. 관을 이을 때 용접해서 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관이 이렇게 쭉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 관하고 이 관을 이어 붙이는데 90도로 꺾었잖아요. 이거를 엘보라고 그래요. 엘보. 아, 90도짜리 엘보를 용접해서 붙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또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관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관이 하나고요. 이 세 관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T를 써서 세 관을 연결하는데 용접을 해서 붙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용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이렇게 관이 오는데요. 여기 두 개가 아까 하나는 나사라고 했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건 플랜지라고도 하고 후렌지라고도 하고 후렌지로 이어 붙여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런 거 보셨죠? 요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을 이렇게 해서 이 나사 구멍이죠. 볼트 구멍. 여기 용접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프렌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도 똑같이 이렇게 용접을 해서 붙여가지고 두 개를 관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볼트를 채워가지고요. 이 볼트를 채워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이런 걸 프렌지 이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는 프렌지를 해라. 그러면 프렌지는 이 바깥쪽하고 안쪽을 용접해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용접할 때 태그를 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용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태그 한번 쳐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후렌지를 안쪽하고 바깥쪽을 용접하는 걸 한번 시켜보더라고요. 이 쉬워요. 이런 거 쉽고 안쪽하고 바깥쪽 용접하니까 새지도 않고 이런 것도 돈 벌기도 좋죠. 네, 하여튼 이렇게 후렌지, 이거 후렌지 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니언 이음이에요. 유니언 이음. 유니언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나사가 되어 있고요. 이거 순놈이에요. 이 바깥쪽은 암나사라고 하냐.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안쪽으로 암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크로스 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딱 이어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유니언 이음이라고 해요. 유니언이라 해요. 자, 그 다음 턱걸이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턱걸이형은 이렇게 하는 건 턱걸이형.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프렌지형, 용접하라는 거, 이거는 나사내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신축 이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축 이음. 신축 이음이란 뭐냐면은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이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를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또 여기 용접하고 이렇게. 이게 한 본이라고 하는데 한 본. 파이프 한 본이 보통 6m예요. 근데 10m로 해달라면 10m로도 해주기도 해요. 근데 보통 기성품은 6m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까지 막 1km 간다. 그럼 6m짜리를 몇 개 붙여야겠어요? 엄청나게 붙여야 되겠죠? 네, 어쨌든 한 1km 간다 치고 그러면 뭐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어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여름철에는 늘어나잖아요. 겨울철에는 어때요? 겨울철에는 막 오므라든단 말이에요. 쇠라는 것이. 그럼 늘었다 줄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부분이 용접화 부분이 찢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보통 이렇게 아까 후렌지 이렇게 붙였잖아요. 후렌지 뭔지 아시죠? 설명해드렸죠? 후렌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장치를 넣어요. 또 그다음에 또 후렌지를 해서 파이프를 하는데 요 장치 요거를 신축관이라고 하거든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데 신축관 뭐 이게 썼으다 그럼 얘도 썼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볼까요? 신축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축관.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신축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후렌지를 이렇게 붙이겠죠? 후렌지를 붙이는데 이게 주름관이에요. 주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요. 이걸 벨로지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벨로지형 신축 이음이에요. 벨로지형. 이 주름관을 말하는 거예요. 주름관.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신축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후렌즈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겉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왔다 갔다 슬라이드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슬리브형
슬리브형 신축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요거를 용접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안을 뜯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만 알고 있는 거지 뜯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서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 막 한 150A짜리, 그러니까 한 150A는 몇 인치예요? 6인치인가요? 25가 1인치니까 그렇죠? 6인치 이런 거 하나에 막 150만 원이래요. 이거 뜯어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작동하는 거 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뜯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벨로정은 이렇게 겉에 이렇게 주름감이 되어 있어요. 슬리브형은 슬라이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이거 어떻게 돼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 여기가 이렇게 루프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루프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루프형 신축 이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신축이음은 루프형, 벨로우즈형, 그다음에 슬리브형. 벨로우즈형이 주름간이죠? 네,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밸브 한번 볼까요? 밸브 보면 요게 밸브예요. 밸브 표시예요. 이런 건 밸브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요게 이제 이게 밸브 표시거든요. 이렇게 밸브 표시예요. 이렇게 만약 여기 있으면 뭘까요? 볼밸브예요. 볼밸브. 자,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문이 열려요. 이게 힌지가 되어 있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데 반대로 물이 오면은 얘가 탁 닫혀버려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한쪽 방향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체크밸브라고 그래요. 체크밸브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한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못 가는 거. 이런 걸 체크밸브라 해요. 자, 그 다음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밸브가 또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90도로 꺾여 있죠. 우리 요거 현장에서 이런 거 뭐라 부르죠? 이렇게 된 거. 이거 앵글이라 부르잖아요. 90도 되어 있는 걸 앵글이라고 하죠. 이걸 앵글 밸브라고 해요. 앵글 밸브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밸브는 밸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M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터로 열고 닫겠다는 뜻이죠? 전동 밸브라고 그래요. 전동 밸브. 자, 그 다음 밸브는 밸브인데요.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압이 차면 스프링이 탁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탁 열리면은 여기 있는 압이 막 찼을 때 기체나 유체가 빠져나와서 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닫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안전밸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전밸브 이렇게 불러요. 지금 하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글로브 밸브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아까 볼 밸브라고 했죠? 글로브 밸브도 이렇게 표시해요. 글로브 밸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이거는 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